그가 제 손을 잡고 붓을 쥐어줬을 때 저는 느꼈어요. 뭔가 위험한 것이 시작되고 있다는 걸.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그가 쓴 글씨. 사랑합니다, 선생님. 그건 연습이 아니었어요. 고백이었어요. 27살 제자가 60살 스승에게. 하지만 처음부터 얘기해야겠죠. 제 이름은 한지영입니다. 올해 60이에요. 저는 서예가예요. 40년 동안 붓을 잡았죠. 서울 인사동의 작은 문화원을 운영해요. 한지영 서예교실. 학생들은 대부분 중년 여성들이에요. 취미로 배우러 오죠. 5년 전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심장마비. 그 후로 저는 서예에만 몰두했어요. 외로움을 잊기 위해 2달 전 새 학생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등록하러 왔습니다. 돌아봤을 때 젊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20대 후반쯤, 키가 크고 단정하고. 어서 오세요. 성함이 이준서입니다. 준서 씨, 서예 배워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완전 초보예요. 괜찮아요. 천천히 가르쳐 드릴게요. 준서는 다른 학생들과 달랐어요. 나이도 젊었고 진지했어요. 선생님,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아니요. 붓을 이렇게 좀 더 세워서. 제가 그의 손을 잡고 교정해 줬어요.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준서 씨,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첫 수업이 끝나고 다른 학생들이 먼저 나갔어요. 준서만 남아 있었어요. 선생님, 질문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서예를 왜 하세요? 이상한 질문이었어요. 글쎄요. 아름다우니까요. 마음이 평온해지고. 저도 그래서 배우고 싶어요. 준서가 말했어요. 군대 다녀오고 마음이 힘들어서요. 그랬구나. 서예하면 마음이 좀 나아질까요? 그럴 거예요. 붓을 잡고 있으면 잡념이 사라지거든요. 준서가 웃었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 후로 준서는 일주일에 3번 왔어요.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빠지지 않고. 선생님, 이번 주 숙제 다 했어요. 우와, 벌써. 준서의 실력은 빠르게 늘었어요. 1달 만에 기본 획을 마스터했죠. 준서 씨, 재능 있어요. 정말요? 네, 보통 초보자들은 몇 달 걸리는데. 준서의 눈이 빛났어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준서 씨가 열심히 한 거죠. 2달째 준서는 한시를 쓰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이 시 써보고 싶어요. 준서가 보여준 시. 춘라의 부시춘. 봄이 와도 봄 같지 않네. 왜 이 시를 고르셨어요? 제 마음 같아서요. 준서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요. 그냥 요즘 외로워서요. 저도 알았어요. 외로움이 뭔지. 준서 씨,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7이에요. 젊은데 왜 외로워요? 친구들은 다 결혼했어요. 저만 혼자. 그리고 직장도 없고. 직장이 없어요? 네. 군대 다녀오고 취업 준비 중인데 계속 떨어져서요. 그랬구나. 선생님은요? 가족 있으세요? 아들 하나 있어요. 35. 결혼해서 잘 살고 있죠. 남편분은요?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아,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우리는 그렇게 조금씩 가까워졌어요. 수업 후에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어요. 선생님, 서예 배우면서 마음이 많이 평온해졌어요. 다행이에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준서 씨가 열심히 한 거죠. 어느 날 준서가 이상한 글씨를 썼어요. 아름답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연습이요. 형용사 쓰기. 아, 그렇구나. 하지만 다음 주 또 썼어요. 그리움 그 다음 주. 설렘 저는 느끼기 시작했어요. 이게 단순한 연습이 아니라는 걸. 3달째 되던 어느 토요일, 수업이 끝나고 준서가 말했어요. 선생님, 이거 봐주세요. 준서가 한지를 펼쳤어요. 거기에 쓰여 있었어요. 사랑합니다. 준서 씨, 이건 선생님께 드리는 거예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뭐라고요? 저, 선생님 좋아해요. 준서 씨, 나 예순이에요.
너는 27이고. 알아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준서가 저를 봤어요. 선생님 보면 가슴이 떨려요. 준서 씨, 그건. 선생님, 준서가 제 손을 잡았어요. 저 진심이에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제자의 고백을 받아들이시겠어요? 저는 손을 빼냈어요. 준서 씨, 이건 안 돼요. 왜요? 나는 내 스승이야. 33 차이 나고.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중요해. 제가 소리쳤어요. 나는 내 어머니 뻘이야. 준서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선생님, 저 정말 선생님 좋아해요. 처음 본 순간부터. 준서 씨, 선생님이 붙잡는 모습, 한지에 먹을 적시는 모습, 말하는 모습, 모든 게 아름다웠어요. 준서 씨, 그만해. 안 그만해요. 준서가 말했어요. 저 3개월 동안 참았어요. 근데 이제 못 참겠어요. 준서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선생님, 저 한 번만 기회 주세요. 준서 씨, 안 돼. 정말 안 돼. 왜 안 돼요? 법으로 금지된 것도 아니잖아요. 도덕적으로. 도덕? 준서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사랑이 도덕에 어긋나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선생님, 준서가 제 손을 다시 잡았어요.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제발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준서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사랑합니다, 선생님. 다음 주 화요일 준서가 오지 않았어요. 목요일도, 토요일도. 저는 불안했어요. 왜 안 오는 거지? 일주일 후 준서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선을 넘었습니다. 더 이상 수업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왜지? 왜 섭섭하지? 저는 준서를 그리워하고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준서는 오지 않았어요. 저는 이상했어요. 수업할 때 자꾸 문을 쳐다봤어요. 혹시 준서가 올까봐. 선생님, 괜찮으세요? 다른 학생이 물었어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밤마다 준서가 쓴 글씨가 생각났어요. 사랑합니다. 저는 준서가 보고 싶었어요. 2주가 지났을 때 저는 결심했어요. 준서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준서 씨, 한번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답장이 왔어요. 선생님, 만나도 될까요? 네. 내일 오후 3시 인사동 전통 찻집에서. 알겠습니다. 다음 날 찻집에서 기다렸어요. 준호가 왔어요. 수척해 보였어요. 선생님, 앉아요. 우리는 차를 주문했어요. 녹차. 준서 씨, 왜 안 왔어요? 선생님을 불편하게 해드린 것 같아서요. 그건 아니에요. 정말요? 네, 사실 준서 씨가 안 와서 섭섭했어요. 준서의 눈이 커졌어요. 선생님, 준서 씨가 쓴 글씨 계속 생각났어요. 저도요. 매일 선생님 생각했어요. 우리는 서로를 봤어요. 준서 씨, 제가 말했어요. 솔직히 말할게요. 네, 나도 준서 씨가 좋아요. 준서가 숨을 멈췄어요. 정말요? 응, 근데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건 안 돼. 나는 내 선생님이고, 그럼 그만두면 돼요. 뭐? 제가 학생 그만두면 되잖아요. 그럼 우린 선생님 학생 아니에요. 저는 웃었어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왜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33 차이 나는데. 상관없어요. 준서가 제 손을 잡았어요. 저는 선생님이랑 있고 싶어요. 준서야, 한 번만 기회 주세요. 제발요. 저는 약했어요. 알았어. 한번 만나보자. 준서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정말요? 응. 근데 비밀로 해야 해.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알겠어요. 그날부터 우리는 몰래 만났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 조용한 찻집에서. 선생님, 오늘 뭐 하셨어요? 수업하고 그림 좀 그렸어. 너는? 면접 봤어요. 또 떨어졌지만. 괜찮아. 다음에 될 거야. 준서가 웃었어요.
선생님이 있어서 버틸 수 있어요. 어느 날 준서가 제안했어요. 선생님, 같이 서예 작품 하나 만들어요. 같이? 네. 선생님이 그림 그리시고 제가 글씨 쓰면 어때요? 좋은데? 우리는 함께 작품을 만들었어요. 제가 대나무를 그렸어요. 준서가 시를 썼어요. 수이한 란호, 지송보 지호跳예. 추운 겨울이 되어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늦게 시든다는 걸 안다. 이 시는 무슨 뜻이에요? 어려울 때 진짜를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저한테는 준서가 저를 봤어요. 선생님이 그래요. 제가 힘들 때 만난 진짜 사람. 제 가슴이 뛰었어요. 준서야, 선생님 저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우리는 처음으로 키스했어요. 찻집 구석에서. 조용히. 3개월이 지났어요. 우리는 더 가까워졌어요. 어느 날 준서가 말했어요. 선생님, 제가 전시회 하나 기획하고 있어요. 전시회? 네, 선생님이랑 제가 함께 만든 작품들로. 준서야, 그건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요. 우리 작품. 하지만 사람들이 알게 되면 괜찮아요. 준서가 제 손을 잡았어요. 저는 당당하고 싶어요. 준서야, 선생님, 우리 사랑 부끄러운 거 아니잖아요. 맞는 말이었어요. 알았어, 해보자. 한 달 후 작은 갤러리에서 전시회를 열었어요. 한지영, 이준서, 이인전 작품들이 벽에 걸렸어요. 우리가 함께 만든 것들, 사람들이 왔어요. 작품 멋있네요. 두 분 호흡이 좋으시네요. 하지만 질문도 나왔어요. 두 분 무슨 관계세요? 스승과 제자요. 준서가 대답했어요. 아, 그렇구나. 나이 차이가 많이 나시네요. 33이요.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오프닝 파티가 끝나고 제 아들 민수가 왔어요. 엄마 나 왔어. 민수야. 민수가 전시를 봤어요. 엄마 작품 좋네. 근데 이 이준서라는 사람은 누구야? 제자야. 서예교실에서 가르쳤어. 나이가 어떻게 돼? 27. 민수의 얼굴이 굳었어요. 27. 엄마 나이면 손잡벌인데? 민수야, 그냥 제자야. 진짜? 민수가 작품들을 다시 봤어요. 근데 왜 이렇게 친밀해 보여? 작품이. 그냥 호흡이 잘 맞아서 그때 준서가 다가왔어요. 선생님, 손님들이 아, 준서야. 우리 아들 민수야. 안녕하세요. 준서가 인사했어요. 민수가 준서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저를 봤어요. 뭔가 눈치챈 것 같았어요. 엄마, 잠깐 얘기 좀. 민수가 저를 구석으로 데려갔어요. 엄마, 솔직하게 말해. 저 남자랑 무슨 사이야? 제자라니까. 엄마, 민수가 소리쳤어요. 나 바보 아니야. 엄마, 저 남자 보는 눈빛 이상해. 민수야. 설마, 엄마 저 남자 좋아하는 거야.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맞네. 민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미쳤어. 민수야, 들어봐. 27이면 내 동생 뻘이야. 엄마가 어떡해. 민수야. 엄마, 이건 말도 안 돼. 당장 끝내. 싫어. 뭐? 나, 준서 사랑해. 제가 말했어요. 민수가 얼어붙었어요. 엄마, 정신 차려.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생각해봐. 상관없어. 상관 있어. 민수가 소리쳤어요. 엄마 서예 가잖아. 명성 있잖아. 이런 스캔들 나면 끝이야. 그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어요. 민수와 제가 싸우는 걸 봤죠. 그리고 다음 날 인터넷 기사가 떴어요. 60세 서예가 27세 제자와 불륜설.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기사가 나간 다음 날 제 휴대폰이 폭발했어요. 문자, 전화, 카카오톡. 선생님 기사 봤어요. 진짜예요. 지영아, 이게 무슨 일이야? 한지영 서예가 제자 유혹? 댓글은 더 잔인했어요. 역겹다. 예순의 27 남자를? 늙은이가 철없이 제자 꼬신 거 아니야? 서예가 파렴치 아니지. 저는 휴대폰을 끄고 싶었어요. 하지만 계속 확인했어요. 준서에게 전화했어요. 준서야, 괜찮아?
선생님, 준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희 엄마가 기사 보셨어요. 뭐라고 하시던? 당장 끊으래요. 선생님이랑 준서야. 엄마가 우시면서 우리 집안 망신시킬 거냐고 제 가슴이 찢어졌어요. 준서야, 미안해. 다 나 때문이야.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제가 고백했잖아요. 그래도 선생님, 우리 포기하지 말아요. 네? 준서야, 제발요. 저 선생님 없이는 못 살아요. 다음 날 서예교실에 갔어요. 학생들이 없었어요. 한 명도. 제가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오늘 수업 있는데. 선생님 죄송한데 저 그만둘래요. 왜요? 갑자기. 그냥 개인 사정이요. 다른 학생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선생님 미안해요. 남편이 다니지 말래요. 선생님 저도 그만둘게요. 일주일 만에 모든 학생이 떠났어요. 서예교실은 텅 비었어요. 그뿐이 아니었어요. 문화원 원장이 전화했어요. 한 선생님, 죄송한데 계약 해지하려고요. 왜요? 학부모들이 항의가 많아서요. 그런 선생님한테 우리 애들 못 보낸다고. 원장님, 죄송해요.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일자리를 잃었어요. 명성도 제자들도 모든 걸 잃었어요. 집에 혼자 앉아 울고 있을 때 아들 민수가 왔어요. 엄마, 민수야. 엄마, 이제 그만해. 그 남자랑. 민수야, 나는. 엄마. 민수가 소리쳤어요. 엄마 인생 망가지는 거 안 보여? 학생들 다 떠나고 평판 다 깨지고. 알아. 다 알아. 그럼 왜 안 끝내? 저 남자 때문에 엄마 40년 쌓은 게 다 무너지는데. 민수야. 저는 울었어요. 나도 어쩔 수 없어. 준서 없이는 못 살겠어. 미쳤네. 진짜 미쳤어. 민수가 나갔어요. 문이 쾅 닫혔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모든 걸 잃어도 사랑을 선택하시겠어요? 저는 준서를 만났어요. 조용한 공원에서. 준서야. 선생님, 준서가 울고 있었어요. 왜 울어? 제 잘못이에요. 제가 고백 안 했으면. 선생님 이렇게 안 됐을 텐데. 아니야. 나도 원했어. 하지만 선생님 모든 걸 잃었잖아요. 저 때문에. 저는 준서를 안았어요. 괜찮아. 중요한 건 너야. 선생님, 준서야, 우리 떠나자. 뭐? 여기서, 서울에서. 어디로요? 시골, 조용한 곳, 아무도 우릴 모르는 곳. 준서가 저를 봤어요. 정말요? 응. 여기서는 못 살겠어. 매일 손가락질 받으면서. 하지만 선생님 서예교실은 포기할 거야. 너랑 함께 있는 게 더 중요해. 준서가 울었어요. 선생님, 고마워요. 우리는 짐을 쌌어요. 강원도 작은 시골 마을로 가기로 했어요. 떠나기 전날 준서 어머니가 찾아왔어요. 당신이 한지영이요? 네. 당신 때문에 우리 준서 인생 망가졌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끝이에요. 준서 어머니가 울었어요. 준서가 취업도 못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스캔들까지. 어머니, 우리 준서 놔줘요. 제발. 당신 나이면 손잡버리잖아요. 어머니, 저는 준서를 진심으로. 사랑? 준서 어머니가 비웃었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젊은 애 인생 망치는 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준서가 왔어요. 엄마, 그만하세요. 준서야, 너 정신 차려. 엄마, 저 선생님 사랑해요. 사랑? 어머니가 소리쳤어요. 그게 말이 돼? 예순 할머니를. 할머니 아니에요. 선생님이에요. 미쳤구나. 진짜 미쳤어. 어머니가 무릎 꿇었어요. 제발, 우리 준서 놔줘요. 제발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 일어나세요. 싫어요. 당신이 준서 놔줄 때까지 안 일어나요. 준서가 어머니를 일으켰어요. 엄마, 그만하세요. 저 선생님 떠날 수 없어요. 준서야. 엄마, 죄송해요. 불효자 될게요. 어머니가 비틀거렸어요. 준서야, 너 정말 이럴 거야? 네. 어머니가 저를 노려봤어요. 당신
후회할 거예요. 우리 준서 망치면. 어머니가 나갔어요. 우리는 다음 날 떠났어요. 강원도 작은 마을 한옥 한 채를 빌렸어요. 선생님, 여기 좋네요. 그치? 조용하고. 우리는 그곳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준서가 밥을 지었어요. 선생님, 아침 드세요. 고마워. 낮에는 함께 서예를 했어요. 선생님, 이렇게 쓰는 거 맞아요? 응, 잘했어. 저녁엔 함께 산책했어요. 선생님, 행복해요. 응, 너랑 있으니까 평화로웠어요. 하지만 오래 가지 못했어요. 3개월 후 준서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저 일 찾아야 할 것 같아요. 왜, 여기서 이렇게 살면 안 돼? 돈이 없어요. 저축도 다 떨어지고 내가 있잖아. 하지만 제가 남자인데 선생님한테 의지하는 건 준서의 자존심이 상한 것 같았어요. 준서야, 나이 차이 때문에 힘들어. 아니에요. 하지만 거짓말이었어요. 준서는 점점 우울해졌어요. 그리고 어느 날 준서가 없어졌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준서가 없었어요. 침대도, 거실도, 마당도, 어디에도 없었어요. 준서야, 탁자 위에 편지가 있었어요. 선생님께. 죄송합니다. 저는 비겁한 사람입니다. 선생님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하게 만들었고 여기 시골까지 오게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선생님한테만 의지하는 제 모습이. 친구들은 다 취직하고 결혼하고 아이 낳는데 저는 뭐 하나요? 선생님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행복하세요. 준서 편지가 제 손에서 떨어졌어요. 저는 주저앉아 울었어요. 준서는 떠났어요. 저를 버리고 일주일 동안 연락이 없었어요. 저는 미쳐가고 있었어요. 준서를 찾아 서울로 갔어요. 준서 어머니 집으로 갔어요. 준서 어디 있어요? 모르겠어요. 우리한테도 안 왔어요. 정말요? 네. 그리고 어머니가 저를 봤어요. 당신 때문에 우리 준서 이렇게 됐어요. 이제 그만 내버려 둬요. 저는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저는 시골집에 혼자 있었어요. 매일 울었어요. 모든 걸 포기했는데 준서도 잃었어요. 어느 날 민수가 찾아왔어요. 엄마, 민수야, 엄마 서울로 돌아가요. 싫어. 엄마 이러다 죽어요. 여기서 혼자. 죽어도 상관없어. 엄마, 민수가 울었어요. 제발, 정신 차려요. 민수야, 나는 준서 없이는 못 살아. 엄마, 그 남자 엄마 버렸잖아요. 알아, 알아. 저는 울었어요. 민수가 저를 안았어요. 엄마, 서울 가요. 새로 시작해요.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요. 엄마 강한 사람이잖아요. 저는 서울로 돌아왔어요. 작은 원룸을 얻었어요. 서예교실은 다시 못 열었어요. 아무도 오지 않을 테니까. 대신 온라인으로 서예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얼굴도 안 보이고 이름도 안 나가고. 오늘은 기본 획을 배워볼게요. 조금씩 학생들이 생겼어요. 선생님 가르치심이 좋아요. 감사합니다. 6개월이 지났어요. 저는 천천히 회복하고 있었어요. 준서 생각은 여전히 났지만 살아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사랑을 위해 모든 걸 포기했어요. 하지만 사랑도 저를 버렸어요. 후회하냐고요? 네, 후회해요. 하지만 동시에 후회하지 않아요. 적어도 저는 사랑했으니까요. 그해 가을 인사동을 걷고 있었어요. 낙엽이 지고 선선한 바람이 불었어요. 그때 누군가 저를 불렀어요. 선생님, 돌아봤을 때 준서가 서 있었어요. 준서야,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우리는 카페로 갔어요. 준서야, 어떻게 지냈어? 그냥 전향요. 선생님은요? 나도 그냥 침묵이 흘렀어요. 준서야, 왜 떠났어? 죄송해요. 저 너무 약했어요. 약했다고. 네. 선생님 사랑했는데 견딜 수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제 자신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해. 선생님, 근데 준서야, 지금은? 지금은 준서가 말했어요. 취직했어요. 정말? 네. 작은 출판사인데 디자인 일 해요. 잘 됐다. 그리고 준서가 저를 봤어요. 많이 생각했어요. 선생님. 나도. 선생님, 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제 심장이 뛰었어요. 준서야, 이번엔 제대로 할게요. 도망가지 않을게요. 하지만 사람들이 상관없어요. 준서가 제 손을 잡았어요. 이번엔 정말 상관없어요. 저 준비됐어요. 준서야. 선생님, 저 진심이에요. 선생님 없이 산 6개월. 지옥이었어요. 저는 울었어요. 나도 지옥이었어. 그럼 다시 시작해요. 천천히.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다시 시작하자. 1년이 지났어요. 준서와 저는 다시 함께 했어요. 이번엔 공개적으로. 네, 저는 한지영 선생님이랑 사귀고 있어요. 나이 차이 때문에 힘들지 않으세요? 처음엔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는 사랑이 더 중요해요. 사람들은 여전히 수군거렸어요. 하지만 이젠 괜찮았어요. 준서와 저는 함께 작은 서예 교실을 열었어요. 한지영, 이준서 서예 공방. 오늘은 대나무 그리는 법을 배워볼게요. 제가 시를 쓸게요. 학생들이 왔어요. 많지는 않지만 선생님들 작품 좋아요. 두 분 사랑이 느껴져요. 오늘 저는 62입니다. 준서는 29이에요. 사람들은 여전히 이상하게 봐요. 저 커플 봐. 나이 차이. 하지만 우리는 행복해요. 어제 준서가 말했어요. 선생님, 결혼할래요? 결혼? 네. 정식으로. 혼인신고하고. 준서야, 나 62인데. 상관없어요. 저는 선생님이랑 평생 살고 싶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결혼하자. 우리는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렸어요. 민수도 왔어요. 준서 어머니도. 엄마 행복해? 응, 정말 행복해. 여러분, 제 이야기 들으셨죠? 저는 예순의 27 제자와 사랑에 빠졌어요. 모든 걸 잃었어요. 명성도, 제자들도, 일자리도. 한 번은 사랑도 잃었어요. 하지만 다시 찾았어요. 쉽지 않았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버텼어요. 사랑은 나이, 편견, 시련을 이겨낼 수 있어요. 포기하지 않는다면 당신도 용기 내세요. 사랑은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